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모처럼 오랜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반등세 이어가면서 58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해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시초가 공략주로 알아봤던 종목들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근영 차장님께서 일진 머트리얼즈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를 이번 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휠라 코리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다가 시장이 밀리는 과정에서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굉장히 우려가 컸던 자회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셉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가 됐고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나쁘지 않은 양호한 실적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휠라코리아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 실적 베이스에 대한 우려인데요. 실질적인 미국 시장 베이스가 3분기부터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주가가 빠진 것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과도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시장 고단가 유통 채널의 오더가 증가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와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 말 미드에서 어퍼티어 그러니까 중간재 이상 굉장히 비싼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20%를 기록했는데 2019년 3월에 25% 그리고 5월 기준 30%를 넘어선 거로 파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비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단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홀세일 유통 구조는 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와 유통 수수료가 크게 투입되지 않고 따라서 이제 동일 속도 매출 증가가 된다면 보다 큰 폭의 이익률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3월과 5월 달에 어떤 그 상품 판매 구조를 봤을 때 이익률 개선세가 이루어졌을 걸 봅니다. 또한 국내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패션 트렌드 3년 주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어글리 슈즈 시장 경쟁의 심화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휠라 코리아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최근 출시한 휠라 RGB가 단가 69,000원의 퍼포먼스형 운동화인데요. 리브랜딩 이후에 새로 출시하고 있고 시장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군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높아진 베이스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고 현재 주가는 시기월 포워드 PER 기준 13배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매력적인 가격 구간입니다. 미국 시장 매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기반해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일 수 있겠지만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62,500원 구간의 늘림목 구간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3,000원, 손절가는 6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휠라 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시장이 전일 많이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다만 장중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막판 만기일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장막판 그 물량에 대한 출회가 이야기되면서 결국은 조금 밀려서 끝났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된 부분은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산 대도의 주요 수입국이 중국이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는 점이 일단 미국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고 물론 이제 이러한 변수는 오늘 또 아침에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9월 초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 이전에 실무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OECD 선행 경기 지수가 비록 그 전월 99.1보다 0.05 둔화된 99.05로 발표됐지만 이는 미국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중국은 98.77에서 98.88로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를 높일 수 있고 또한 미중 무역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한국 증시는 호재성 저력에 힘입어서 일단은 좀 더 우상할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면서 8월 말을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종목과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낙철 팀장의 코오롱 플라스틱이 올라와 있습니다. 7월 30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3.2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고려아연 올라와 있습니다. 7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3.71%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이 차동환 차장의 솔브레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목표가를 5만 1,000원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8만 5천 원을 주셨고요. 현재는 4.0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메디아나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어제 주셨습니다. 벌써 수익률 4.3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하체기위원회 SAT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 어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2,700원을 주셨고 현재 수익률 4.49%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3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이 하이트 진로홀딩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7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12,000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2위는 한정민 팀장의 리드코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이번 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8,500원 주셨고요.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오 머티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15%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동환 차장님께서 8월 2일에 추천해주신 솔브레인이 현재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추천을 해주셨을 때 이 8월 2일 종가로 좀 매수를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를 8만 5천 원을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4%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솔브레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말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많았던 이유는 이제 그 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불화수소에 대해서 액화성이냐 기체성이냐 그거에 대한 다른 차이점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뭐 기사에서는 이제 액화성이기 때문에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화성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많이 키웠습니다. 하지만 또 또 이제 그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액화성의 이제 불화수소가 이제 공급이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삼성 측에서는 아직 공급을 이제 확실한 이제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2017년도에 66,600원에 이제 550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2009년 이후로 지금 최대 이제 거래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83,100원이 이제 신고가인데 조금 더 이제 9월 달에 이제 공장 증설이 이제 확실시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그런 솔브레인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본과 수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국산화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갈 거고요. 따라서 이제 국산화 부품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좀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또 어제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한 건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런 이슈랑 관련해서 솔브레인의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솔브레인 주가 부분에서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탈일본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뭐 일본 수출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국산화 기조로 유지가 될 것이기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백은한 팀장님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어떤 전략으로 종목 봐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즌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최근 들어 증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지만 최근에 거의 반영이 되어진 모습으로 주가의 등락이 심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일본 관련 테마와 단발성에 좀 초점을 두고 종목들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론 이런 종목들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나 자그마한 이슈 하나만으로도 증시를 흔들 만한 여파가 굉장히 큰 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 국내 증시의 흐름은 시장의 거래 대금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는가 하면 투자 자산들이 안전자산으로 흘러가는 등 최근에 환율이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3년 2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큰 하락폭 또한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예측을 하기 어려운 장에서는 좀 펀더멘털 분석에 맞춰서 장기적인 기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시장 대응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의 종목의 구성은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 동력, 그다음에 발전 동력 등을 이제 기본 토대로 삼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추천드릴 것입니다. 이번 시즌 내에 추천드린 종목은 목표 수익률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여서 추천을 드릴 것입니다. 가끔은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면 그것 또한 포트에 구성을 하여서 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차동환 차장님께서 지난주에 네이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13만 5천 원대 이하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현재 1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시총 5위권까지 올라왔거든요. 네이버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는 이제 그 금융사로 이제 그 네이버 이제 파이낸셜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상거래와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로 해서 더욱더 확장을 할 걸로 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이제 하루 평균 기준 수급이 이제 외인과 기관을 합해서 20만 주 수급이 유입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작년 11월 이후로 최근에 이제 그 20만 주 이상의 꾸준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네이버의 웹툰이라고 있습니다. 그 웹툰이 이제 2020년에 이제 IPO 상장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을 지금 추진 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시장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만화 시장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좀 더 더욱더 이제 우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그 시대 변화를 이제 이렇게 읽어내지 못하고 이제 책을 넘기고 그 다음에 색깔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이 뭐 일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또한 일본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만화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만화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지금 웹툰의 그런 상장 기대감도 더해져서 네이버의 상승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오랜만에 양지수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요, 1920선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0.5%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3%대 반등세 보이면서 580선까지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제는 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긴 했지만 변화폭이 크지 않아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또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견고하게 발표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또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가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산 대두의 주요 수입국이 중국이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 좀 수혜를 봤던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은 주가 흐름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약 1시간 전에 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 가깝게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CJ E&M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생충 효과에 2분기 영업이익이 968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되면서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빠졌던 만큼 오늘 오릅니다. 1% 상승하면서 43,250원에 거래되고요. SK하이닉스 어제 72,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그대로 회복했고 73,3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이 4위권 어제는 2%대 강세로 마감이 되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3만 1,000원대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어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3천원대 그리고 시가총액 5위권 여전히 유지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다시 6위권 그리고 7위권에는 이 현대모비스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LG화학이 7위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2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장중에 8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4% 가깝게 급등하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그대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신한지주 9위권 그리고 10위권에는 SK텔레콤 자리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권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93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이제 590선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어제 3%대 급등세 나왔고요. CJ E&M 어제 5%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3% 가깝게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 16만 6,500원대 거래되고 있고 3위에는 헬릭스미스 어제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받으면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 차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0.57% 상승세 이어나가고요. 15만 8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 7%대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 5% 갭상승 출발합니다. 18만 원대까지 단숨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어제는 KMW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5위에 메디톡스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5%대 급등 나왔던 KMW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메디톡스에 밀려서 이 시총 6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휴젤이 어제 10%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이 좀 쉬어갑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 3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합니다. 상승장에서도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5% 넘게 상승하면서 이 5만 8천 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2% 넘게 상승을 합니다. 6만 원대 회복이 됐고요. 파라다이스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8%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이제 15,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LOT 백큐음입니다. 동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건식 진공 펌프는 반도체를 비롯 디스플레이, 태양광,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되고 있으며 기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통한 애프터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상장 전 연역이 일반 타사와 달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동사는 170년의 역사와 세계 최초 진공 펌프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월드 베큐움이라는 독일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반도체 시장 냉각기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놓은 진공 펌프 사업 부문을 당시 레이월드 베큐움에서 근무했던 오응식 대표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2005년도에 상장하게 된 회사인데요. 쉽게 말해 진공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독일 회사를 인수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용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공정 과정 대부분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정의 특성에 맞는 진공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반도체의 생산성과 이제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전 공정 장비에 속하는 진공 펌프 기술은 독일, 일본 등이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LOT 베큐움 외에는 경쟁사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아직 미개척 사업 지역인 2차 전지, 화학,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쟁사가 없는 동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해당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보복 조치에 따라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향후 생산 라인에서 일본산 소재 탈일본 플랜을 지금 가동 중인데요. 반도체 핵심 장비인 진공 펌프를 생산하고 있는 LOT 베큐움이 주목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2017년도 19,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 하락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LOT 베큐움 내부 이슈라기보다는 최근 IT 섹터에 대한 조정이 워낙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 수출 규제로 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6,1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동사는 원양어업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3호 어묵으로 출발하였고요. 내수식품 사업에 참여 2006년 CJ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어묵, 맛살, 햄, 김 등을 생산하는 판매업체로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간편식 프리미엄 식품 시장의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80~90%는 CJ 제일제당을 통해 발생되고 있으며 이외의 매출은 단체 급식, 특판처 납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해당 종목을 금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떤 매출이나 재료나 이런 것보다는 테마성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최근 증시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의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한국을 배제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난 2일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로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와 더불어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수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CJ 시푸드는 2010년부터 2,350원부터 5,100원까지 장기간 장기 박스권을 이제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추세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으며 일본 수출 규제의 반사 이익 기대감과 이제 연 거래량으로 봤을 때 최대 거래량이 점점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부양의 필요 조건에 이제 부합된다고 예상되어 추천드립니다. 이제 해당 종목이 이제 테마 종목이다 보니까 일별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를 먼저 요구가 되고요.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나 2,800원 이하로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1,98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현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사업은 건설 중장비, 엔진 등의 생산과 판매이며 두산그룹 계열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작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올 초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2월을 기점으로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8월 6일 5,320원의 신저가를 갱신한 후 현재 주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엔진 등과 같은 모든 참여적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기업으로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 환경청인 EPA에서 정한 산업용 규제, 배기 규제를 만족하는 G2 엔진을 개발하기도 하였고요. 국내 굴삭기 시장 점유율은 30% 정도 우위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7월 31일 프랑스 기업과 굴삭기 80대를 수주했다는 공시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흥시장인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통하여서 판매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CIS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동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며 현재까지 작년 대비 올해 5월까지 시장 점유율이 13.4%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어닝 서프라이즈와 신흥시장 개천과 함께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1% 정도 확대를 시켰고 8월 6일 신저점을 기준으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도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000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보관, 건강기능식품 판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일단 제대혈이란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오는 혈액을 말하는데요. 이 혈액에는 좋은 세포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의료적인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보관 산업의 초기에 가족 제대열 은행을 설립을 하여서 국내 최대 누적 제대열 보관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한 줄기세포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작년 9월 58,000원 고점을 기준으로 거래소에 관리 종목 지정 유예를 신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하락을 한 기업으로서 현재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의 주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수 있는 이슈는 식약청으로부터 중증, 경증 등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제1상 임상시험을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를 하였는데요. 또한 최근 유럽으로부터 줄기세포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배양 방법에 관하여서 유럽 특허를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성장 가치가 더욱더 기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유병률이 높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잠식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체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독점적 판매주의를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국민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에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작년까지 재무적인 구조가 적자로서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들이었으나 최근 19년 1분기에서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2분기에서는 영업 손실이 작년 대비 줄어드는 등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 구조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전 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8월 6일 신저점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이 종목 또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콜마입니다. 이 한국콜마 회장이 구구 유튜버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를 막 차지하기도 했었던 상황인데 현재는 2% 가까운 하락세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48,00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한국콜마는 이제 그 ODD 업체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 부양이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일 유튜브 논란으로 해서 이제 그 막말에 대한 부분과 이제 여성 비하와 그 다음에 이제 아베에 대한 그 부응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주가 영향에 크게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4만 주 이상의 이제 그 수급이 이제 조금 포착이 되었는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최대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인데요. 일단 일본산 석탄재 대체 효과로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고려시멘트는 2012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 신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지만 조금 반등하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기업의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전라권을 주 영업 권역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적 특화 시장을 형성하여서 근거리 판매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류 유통비에도 감소를 하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없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의 좀 원인은 바로 어제 환경부에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로 밝히면서 오늘 고려시멘트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시멘트의 재료가 되는 석탄재의 90%를 저희는 지금 일본에서 90% 이상 수입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원래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신고시에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성분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관 때마다 수입업자가 방사선 간이 측정 결과를 내야 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그간 분기별로 검토를 해왔고요. 하지만 어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매 건마다 이제 검사를 하기로 밝혔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응하는 무역 보복인 셈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려시멘트에도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고려시멘트는 일본에서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산으로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테마인 일본 수혜주, 애국 수혜주에 속할 가능성이 많고 현재 증시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큰 상승폭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간 점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승 동력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이 종목을 들어가신다고 하면 소액으로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제 이 자리에서 SAT 추천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수익률이 4%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또 이제 시장이 낙폭이 나왔을 때 또 화요일 날 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는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5G 관련해가지고 성장주들이
오히려 회복 속도가 좀 빠를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들이 워낙 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시멘트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 5G 관련 종목들이 그 눈에 강력하게 띄지 않지만은 지금 최근에 반등하는 부분이 있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 5G 관련해서의 그 사업은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5월 달에, 6월 달에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시장이 이제 주춤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추세가 거의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만 이제 갔던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SAT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산네트워크스, 뭐 아이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SAT를 좀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고 바닥에서 좀 매집이 좀 이루어졌던 종목인데 시장에 의해서 좀 추세가 좀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에서 일단은 5G 관련해서의 그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이었죠. 그저께 노트 10이 좀 출시가 되면서 이 5G 스마트폰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그 맞춰서 좀 5G 관련된 사업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5G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가신다고 하면은 좀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PC 디렉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그 방송 출연할 때마다 한 번씩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 달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을 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또 양봉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세 추세를 아직까지도 좀 무너뜨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IT 부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 시장에 유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CPU, 그다음에 스토리지, 메인보드, SSD 등 IT 하드웨어를 주로 수입해서 유통을 했다라면은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보안 관련해서의 그다음에 드론 제품들을 좀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조립하고 하는 뭐 종사하신 분들은 아마 PC 디렉트를 아실 것이고 또 관련된 이 관련된 제품들을 뭐 구입하셔서 아마 장착을 해 보셨을 거예요.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으로서의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우리가 현재 뭐 제품들 구매하게 되면은 거의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장착이 돼서 좀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안주들도 좀 강화가 되고 있죠. 어떤 제품을 통해서 재산이 뭐 직접 재산 이런 게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보안 솔루션도 좀 관련해서 좀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론도 유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드론 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는 규제가 확실하게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적으로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택배 시장 쪽에서 드론 쪽으로 활성화 좀 될 것이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범죄자들을 좀 추적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종 관련해서의 그 발생했을 때 또 드론으로 해서의 또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에서, 그 다음에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농업 쪽으로도 좀 사용되겠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도 좀 맞춰서 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IT 하드웨어 쪽에서의 그 사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 성장에 맞춰서도 계속해서 제품도 유통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매년 배당금이 100억이 좀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조금 강세를 좀 보이다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이렇게 좀 쉬어갔을 때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193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이 분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요, 오늘 9시 13분경에 4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안정적으로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수고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5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1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도 포지션 취합니다. 6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코스피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43,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는 73,000원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72,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4%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현대차는 13만 원대에서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고 네이버가 강세 나타냅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현재는 14만 2천원대 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다시 6위권, 그리고 LG화학이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최근 현대모비스, LG화학 6위권과 7위권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6% 상승세 뛰면서 흘러가고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0.4% 상승하면서 31만 9,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여전히 8위권 지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어제 동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모건스탠리 쪽에서 큰 폭으로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 인데 15만 9천원대까지 올랐고요. 현재가 고점입니다. SK텔레콤은 1%대 강세, 그리고 신한지수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59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9시 2분경에는 589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3포인트 올려내면서 92포인트까지 올려냈고요. 현재도 상승 흐름 이어나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좀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 포지션 취합니다. 4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강한 상승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1% 넘게 상승하면서 4만 2천원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CJENM 어제 5%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5% 추가 상승합니다. 이제 17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헬릭스미스 마찬가지입니다. 3%대 급등세 나옵니다. 16만 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함께 5% 이상 상승하면서 18만 원대 회복이 됐고요. KMW 2% 이상 상승합니다. 54,200원에 거래되면서 다시 5위권까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6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메디톡스와 KMW가 5위권, 6위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3% 가깝게 급등합니다. 36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최근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 어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2% 넘게 빠집니다. 17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빨간불 켜냈는데 어제도 급등 나타났습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을 합니다. 6만 2,7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08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전년 대비해서 4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힘 받습니다. 파라다이스 0.67% 하락세 14,850원에 거래되면서 15,000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이 흐름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오늘 0.2원 오르면서 1,20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8월 7일에 이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신 코스온이 2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수익률로 17%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가장 큰 장세의 특징이 낙폭 과대주의 어떤 반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매가 한 이틀 정도 나왔다 하면은 당연히 그 투매는 거꾸로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그 투자의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가 전반적인 그 미중 그리고 뭐 미사일 배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뭐 중국 관련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낙폭이 이제 너무 과대했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 반등하는 그런 매매 시점,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매매가 지금의 장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대세가 상승한다면 투자의 판단이 틀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 반등의 장이다. 낙폭에 대한 또 반등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이 컸고 회사가 뭐 재무적으로 안 좋고 기본적으로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제외하지만 그것이 아닌 가면 갈수록 회사는 더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로 한번 대응했던 거고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 상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목표가로 이제 7,000원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유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7,000원대까지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하면 좋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오늘도 그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저가 매수의 그 관점으로 LG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그동안에 그 개별 종목으로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이지만 이제는 그 대형주도 낙폭 과대된 것이 일정 정도 이제 반등할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그 회사의 내용을 오늘은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의 시점에서의 이제 매매 전략을 그 말씀드리는 그런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전에 이제 코스원이나 이런 화장품주는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이제 투매가 나왔던 거고 그런 거와 그 전체 맞물려서 이제 미중 뭐 한일 여러 가지 이제 무역과 관련돼서 역시 이제 대형주도 많이 빠졌는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다른 그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그 우리가 LG전자는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가전 쪽에 또 브랜드가 강하고 지금 디스플레이가 좀 어렵고 그리고 핸드폰 쪽에 그 사업부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가전 부분에서 국권이 그 글로벌사의 또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낙폭 과대는 역시 이제 매수가 맞다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한번 흐름이 진행되고 나면은 그 7만 원부터 어떤 투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최소한 7만 원과 지금 가격대의 3분의 2 정도는 반등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어떤 가격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그 회사의 내용 갖고 판단보다는 대형주로서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LG전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바닥권 이것은 바로 이제 그 가격이 일정 정도 반등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판단 그리고 지금 자체가 뭐 대세가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인데 이렇게 아무리 그 장이 어렵더라도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 라는 그 판단을 가져주시면서 전반적인 그 매매 흐름에서의 어떤 지침을 삼고 매매한다 그러면은 지금 장에서는 역시 1년에 한두 번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셔서 매매한다 그러면은 좋은 수익을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의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 괜찮고요.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이기 때문에 뭐 그 포획이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하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정하고 손절가는 여기서 아니다 그러면 5만 9,500원인데 5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손절은 뭐 의미가 지금 상태에서 투매에서는 손절의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신용 매매나 어떤 현금 매매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은 아무리 장이 어렵다래도 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그 비중을 잘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하면은 지금 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일단 오늘 전일 미증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400억 정도네요. 어제보다도 더 높은 매수 규모죠. 어제는 560억가량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후장에 쭉 매도를 해서 마이너스 21억으로 끝났습니다. 개인들 수급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굉장히 강세 모습을 보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개인들이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어제 미증시의 상승을 보고 어떤 시장에 대한 반격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증시가 개분 떴어요. 개분 뜨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점 자리에서 반등이 쭉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등을 진행이 나오는 구간에서 시장을 감싸고 있는, 즉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섹터들, 대표 업종들이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강세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번외 종목군들만 반격이 나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까지의 반등은 지난 낙폭,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8월 5일자 기준에 대한 단기 파동은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건강하지는 못해요. 건강한 반등은 아니고 좀 약세 위주의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저점 찍었다라는 완벽한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 개인들 매수세가 저렇게 들어오면은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고 신용 물량이 굉장히 털리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지만 확실하게 털리는 모습은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도 마음 한켠에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나간다 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보셔야 되고 오늘 강세 흐르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전일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 한 종목 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화장품 섹터가 또 일본 반사이익 이슈와 중국 이슈 두 가지 맞물리면서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화장품 제조인데요. 시세가 연속성이 없죠. 바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일 거래량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안착까지는 좋은데 특징이 있죠. 너무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 수준인 것이지 이것이 무게감 있게 트렌드를 이끌면서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번 화장품 섹터의 반등도 단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접근은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 업종들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석탄재 쪽,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를 정부가 유보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멘트 업종이 상승이 나왔는데 점 상한가가 같죠? 고려 시멘트입니다. 굉장히 강세 흐름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매수 잔량이죠. 지금 480만 주가량 매수 잔량이 쌓이면서 거래량 80만 주 대비 보통 거래량에 대비해서 10분의 1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수준인데 오히려 그 위로 올라서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상한가 잔량이 쌓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체결 강도 보실게요. 체결 강도도 500이 나옵니다. 체결 강도도 500이 나와요. 지금까지 제가 이반장의 캐도난마 아침 시간에 이렇게까지 높았던 적은 또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그만큼 강세를 보였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고려 시멘트가 지금 이 추세 상승으로 넘어갈 만한 명분이 있어서 이렇게 점 상한가가 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점 대비 충분히 밀렸고 거리당 없이 매물이 쭉 하고 밀렸기 때문에 단기 파동이 쫙 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배경인데 명분을 갖다 붙인 거죠. 명분은 사실 주가가 어제와 한 달 전과 달라질 게 없어야 돼요. 업황 자체가. 오히려 석탄재를 수입하고 검사 강화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게 호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악재죠. 방사능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본과의 무역하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검열 강화를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그것을 명분으로 만들어 주가가 상승 올라가는 파동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 매물 압박이 털려 있고 고점 대비 많이 물려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의 물량으로도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들이 이런 쪽으로만 돌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 시멘트가 오늘은 테마 이슈가 붙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지금 뭐 쫓아 올라가고 있는 시멘트 쪽에서는 뭐 성신양회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정도 되고 있고 한일현대시멘트도 올라가다가 이제 밀리고 있죠. 아까 보셨듯이 고려시멘트가 강세였던 것은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 너무나 싼 가격에서 수급이 붙으면서 그냥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멘트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유니온이 또 상한가를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유니온은 오늘 강세 배경이 있죠. 바로 중국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무기화를 하겠다라는 이슈는 이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더 달라질 거 없는 명분이란 말이죠. 아마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 이야기가 나온 이후라 그런지 다시 한번 앞에 매물대들 돌파를 해주는 모습인데 오늘 체결 강도 한번 보죠. 체결 강도는 약해요. 지금 104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히토류 이슈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쭉 하고 밀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매수 사인은 뭐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오늘 흐름이 아침에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역시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퍼렇죠. 물론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또 밀리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 건강한 시장으로 가려면 시가총액 상위,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히토리 관련해서 포스코 엔텍, 그리고 티플렉스, 노바텍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제 이 반장이 또 잡아드렸죠. XINC. 대장이 북일계지가 아니라 저는 XINC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급등 나오는 거 보십시오. 급등 나오죠. 자, XINC는 2,960원짜리가 이제 매물벽에 부딪히는 자리죠. 그래핀 텍타 대장으로 등극이 되는 모습이고, 저는 지금 자리는 이제 매수는 아니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고, 더 가버려도 그냥 보내주는 것이 맞다.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CJ시푸드를 어저께 음봉 내려오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어제 좀 프로그램 문제상 가격 밴드 이야기로만 드렸죠. 그 가격 터치하고 장중에 딱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마이너스 8.68%까지 밀린 자리에서 매수가 되셨더라면 바로 오후장에 쭉 아래꼬리 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크게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무려 13% 수익이 나실 수 있었던 구간이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과연 CJ시푸드가 더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요인은 무엇이냐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아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자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동남아, 유럽까지 다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죠. 어떤 이야기? 일본이 방사능을 유출한데, 오염수를 유출한데라는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것이 부각이 계속되면 저는 수산 섹터들, 수산물 업체들에 대한 주가 상승은 계속 탄력 명분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종가 부분 내지는 다시 한번 흔들릴 때 5일선 부근 2,800원 이하
2,800원 이하를 노려보시고, 어제 수익이 나서 잘 수익 나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차익 실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직하게 뭐 다음 주까지 보셔도 좋다. 그러나 이 단기로 끝날 테마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관련 섹터들은 동원수산이라든가 신라 SG라든가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강세 흐름들 몇몇 종목군들이 좀 보이고는 있죠. 보이고 있는데 지금 후손이 약간 아리송하실 겁니다. 약간 아리송하실 거예요. 왜냐? 어제는 뭐 상한가 갈 것처럼 강세 보였다가 또 오늘 음봉 떨어집니다. 그럼 기준점이 바뀌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은 어찌됐든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고, 이 고점 부근이었던 13,500원, 600원 이 라인대에서 최대 주주가 물량을 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오면은 매도가 맞는 거예요. 매도가 맞는 거고, 또 혹여나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진다라면 리스크 관리 최대한 해주시면서 보셔야 된다. 반도체 솔때에 일단은 대표주자가 후성과 뭐 동기생참 등등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매일 제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드리고 있고, 오늘 저는 역으로 기존의 대장이었던 종목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갤럭시 노트 10이 23일 날 나옵니다. 그런데 23일 날 출시가 될 때 국내에는요 5G만 적용되는 모델이 나와요. 물론 갤럭시 노트 10을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사줄지는 가봐야 알겠으나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5G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쪽이 더 모멘텀이 강화될까요? 저는 갤럭시 노트 부품사보다 오히려 5G 쪽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금요일이라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철저하게 저가 매수로 대기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낙폭과대로 밀려있었던 성장성이 열려있는 5G,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로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빠졌죠. 9.3750원에서 1,800원대까지 좀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서서히 올라오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유지되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흔들려서 음봉이 떨어지면 한번 잡아보십니다. 지금 가격 밴드를 한번 불러드릴 텐데, 이 밴드를 메모를 잘 하셨다가 이 밴드는 다음 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와 중기가 다 나오는 섹터는 5G입니다. 자, 매수 밴드는요, 2,280원 이하, 2,280원 이하에서부터 2,180원, 2,280원 이하에서부터 2,180원까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흔들리는 과정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되시면 2,700원을 목표로 두십니다. 2,700원을 목표로 두세요. 손절 라인 중요하겠죠. 2,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2,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한 종목 정도 봐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시멘트도 강했고, 히토류 새롭게 강세 보였고, 말씀드렸던 그래핀 섹터가 움직였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만히 보면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가 아니라 외적인 종목군들만 활발하다라는 거. 그만큼 건강하지는 못하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안 볼 수가 없겠죠. 신라진이 이런 종목이 사실 가져야 지수가 쫙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대표적인 섹터 파트론 같은 기업들, 뭐 OLED 섹터들, 반도체 장비들, 이런 sektor들 다 같이 움직여줘야 건강한 시장으로 변모하는 것인데, 아직 신라진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그죠? 예, 거래량 지금 한번 터져서 반등 정도 줄 법도 한데, 보유하신 주주분들 좀 힘내시고요. 오늘도 개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487억 정도인데, 오후장에 이 물량이 줄어든다면 안심하셔도 좋다. 그러나 매수가 계속 증가된다면 리스크 관리 반드시 힘 쓰셔라.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요거 뭔지 아시죠? 파란색 요거, 예, 요거 드시고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주말 푹 쉬었다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